여기가 예전에 마트로 운영하고 있던 위치를 스터디 카페로 바꾼 거고요. 잘 지내셨죠?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오늘 이 태양이 내려쬐는 데서 제가 뽀얀 피부를 좀 지켜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쓴 이유가요, 제가 운영하던 있던 마트가 있는데요, 마트를 스터디 카페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러 왔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산서구 탄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요 상가입니다. 이 상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상간의 1층에 스터디 카페를 오픈을 하게 됐고요. 자, 배우 세대로는 7단지 상가이기 때문에 7단지가 한 700세대 정도 되고요. 저쪽 9단지가 500세대 정도, 한 1200세대 정도를 배우로 두고 있고, 자, 1차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반경 500m 안에는 한 3500세대 정도 있는 아파트로 이루어진 아파트 중심 지역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일산 신도시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30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마트로 잘 해먹고 잘 살았었어요. 돈 많이 벌었었는데요,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게 됐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에 들어가서 해드릴 거고, 여기가 30년 된 아파트고 소형 평수다 보니까 평수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택들마다 냉난방 시설이 조금 미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방음이나, 그 다음 소형 평수다 보니까 각자 공부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권 분석들을 통해서, 세대수하고 상권 분석을 통해서 스터디 카페라는 곳으로 마트를 전환하게 됐고요. 오래된 상가에서 스터디 카페로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안에 저하고 같이 구경을 가시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시죠. 자, 이쪽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마트로 운영하고 있던 위치를 스터디 카페로 바꾼 거고요. 1층 상가의 한 50% 정도를 뒤쪽으로, 입구에서 뒤쪽으로 제가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 마트가 이런 형태가 많았었는데요, 뒤쪽으로 마트 할 때는 손님들이 바글바글 했었죠. 자, 그러던 곳이 스터디 카페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밖에서 외관으로 보셨을 때하고 안에 시설을 새로 해놓으니까 느낌이 완전 틀리시죠? 자, 내부 시설도 한번 구경해 보시도록 할게요. 가오픈중이라 제가 들어갈 권한이 없네요. 사장인데 열어주시면 안 돼요. 누가 안 계세요? 어제 공사가 끝나고 오늘하고 내일 가오픈 기간을 거쳐가지고 정식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홍보가 되기 전에 여기 이 방 안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이유가요, 손님이 3분이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벌써 공부를 하고 계셔서요, 저쪽 가서 떠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일산 탄현동에 위치한 탄현동 구형 7단지 상가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곳인데요,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저희 마트의 가맹점으로 있던 곳이에요. 그 가맹점 사장님이 힘들어 하셔서
임차인으로 계셨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한 15년 전에 월세가 그 정도였으니까 비쌌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건물주하고 해결을 봐서 건물을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지난달 한 2달 전까지 제가 이쪽에서 영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마트라고 하는 유통업 자체가 요즘 시대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온라인이 원체 강세고,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곽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양산업으로 계속 걷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가맹점을 포함해서 20개 넘는 마트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트 쪽에 물건을 공급하는 물류 사업까지도 경기 북부 서울 쪽에서 나름 크게 사업도 벌려봤었어요. 그쪽으로 말씀드렸죠? 저 장사 되게 많이 했었다고. 자, 그래서 그런 업을 해왔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있었고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는 하나씩 빠져나가서 마트가 지금 2개 남아 있습니다. 서울하고 고양시에 2군데에서 마트는 아직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마트는 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제 스터디 카페로 전환을 한 사례예요. 모든 사업은요, 처음에 진입할 때 총 4단계 정도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진입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숙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쇠퇴기가 있어요.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프를 다시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천천히 올라가다가 급상승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쇠퇴기 때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문을 닫게 되겠죠. 폐업하는 시기가 4단계인 쇠퇴기에서 많이들 선택하시는데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쇠퇴기까지 가셔서 사업을 정리하시면 안 돼요. 이번 달이 적자고 적자가 누적된 게 뭐 3개월에서 5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접겠다? 이미 늦으신 거예요. 자, 데이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출을 오늘 하루, 오늘 얼마 벌었다, 오늘 매출이 얼마다, 별로 그 하루 매출 잠깐의 실적에 희희낙낙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1년 단위로 보시고 연 단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의 흐름이 본 장사가 현재 초기에 진입해서 성장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출이 정점에서 유지만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서 떨어지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유통업과 모든 마트가 다 쇠퇴기에 있냐? 그건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템들이 발굴되고 외곽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데들은 또 나름의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성장기에서 한참 성장하고 있는 업종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변화를 주느냐, 갈아타느냐, 이런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도 평생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커피 시장은 죽었나요? 여러분들 가장 체감하기 와닿기 좋잖아요. 카페가 주변에 둘러봐도 우리 동네만 해도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카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문을 닫고 막 이러는데, 뭐 일부 사람들은 카페베네가 망할 때 그 시점부터가 카페는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카페는 망했다는데 최근에 베이커리 카페는 엄청 생기고 있고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초대형화해서 빵도 팔고 커피도 팔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건 사양산업인가요? 하나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페만 놓고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고급진, 뭐 현재는 스타벅스도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고가 커피가 분위기 좋은 곳이 잘 됐어요. 그러다가 약간 중저가 커피 쪽에 밀리기 시작하죠. 중저가 커피는 또 저가 커피가 나와서 저가 커피 쪽에 밀리기 시작했고, 요즘은 초저가 커피가 매장수를 엄청 넓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카페가 단계를 거쳐간다. 잘 되고 돈이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으면, 돈이 몰리는 곳이 있으면 경쟁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당해봤고 속상한 적이 너무 많았어서, 저는 현재 20가지 정도 업종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현재도 하고 있는 9개 정도 장사가 거진 다 틀린 장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두 개가 더 이제 또 준비 중에 있고요. 다 틀린 업종이에요.
그럼 저는 무슨 뭐 문어발식 경영이냐, 아니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저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부동산을 볼 때 이곳이 마트였으니까 마트할 곳을 제가 찾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 카페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지만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마트를 하고 있던 현 위치에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장사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경매를 배운 뒤로는, 경매를 알고 부동산 업을 주업으로 하면서부터는 영업의 이익은 먹고 사는데 거들 뿐, 실제 자산은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데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로 이루어졌다고.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아파트 지금 사면 오를까요가 아니에요. 올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주식도 안 해요. 생긴 거는 제가 이렇게 뭐하게 생겼어도 겁도 많고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실행력과 모험은 틀려요. 하지만 저는 사업적인 면에서, 장사적인 면에서 실행력이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왜냐? 모험이 아니니까, 확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시고 있는 스터디 카페 이곳도 초기 투자비가 얼마니, 이걸 단가를 얼마의 몇 년을 거쳐서 회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팔겠다라고 하는 제 사업 계획 안에 맞았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 카페를 창업한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인원을 조절하면 되고 여기에 맞춰서 판관비를 조절해서 맞추면 됩니다. 물론 최소한 손익분기를 넘을 만한 매출은 보장이 돼야겠죠. 그 부분은 상권조사 단계에서 마치고 나면 얼마든지 100% 안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스터디 카페를 창업한다 그랬더니 아는 지인분이 왜 또 막차를 타려고 그러냐, 또는 빼겠습니다. 저 막차 탄 적이 별로 없어서. 왜 사양산업이 타려고 그러냐, 스터디 카페는 사양산업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카페는 사양산업인가요? 하기 나름이에요. 스터디 카페는 사양산업일까요? 하기 나름이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경매꾼으로서 여러분들께 경매에 대해서 엄청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고 싶고, 엄청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막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매우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이유가 수익 때문에, 돈 벌려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요, 경매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이런 가게들을 하더라도 초기에 권리금도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매물로 안 나오는 알짜배기 물건을 골라서 일반 시세보다 쌀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경매를 하는 거죠. 하지만 경매를 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곳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셔야 된다. 직접 하시든 임차를 주시든. 예를 들어 볼게요. 200만 원 주고 세를 듣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월세를 100만 원만 주겠대요. 그런데 시설비를 여기다 4억을 발라서 이렇게 예쁜 스터디 카페를 하겠다 그래요. 건물주인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세를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건물주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쪽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억의 시설비가 발라지면 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그 가치를 누리는 건 저예요. 물론 100만 원인 계약을 조금 더 이런 것 작성해서 뭐 더 좋은 수익으로 만드셔야겠지만, 그리고 그 계약 자체에서 뭐 기간과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놓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본 영상에서 뭐 제가 자랑질만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짚고 깨닫자는 거예요. 부동산은, 경매는 부동산의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가치 상승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가 오늘 제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